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다. 식탁 위엔 반찬통 몇 개와 서류 봉투 하나. 나는 커피 잔을 들고 그것들을 바라봤다. 며느리 지영이 여행 가방을 메고 부산이 움직였다. 그녀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잔을 입술에 댔다. 미지근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이틀만 쉬다 오면 되죠? 지영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반찬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밖에는 추우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 잘 다녀와라. 내 목소리는 작았다. 지영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만 남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이제 됐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식탁 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집문서와 도장이 있었다. 손끝으로 도장을 쓸어봤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것에 이름을 올렸던가. 아들 학교 서류, 남편 병원 동의서, 손주 통장. 하나같이 남의 이름 옆이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평생 남의 허락을 받고 살았다. 이제는 내 허락만 받으려 한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나는 김정순, 70.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산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샀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하지만 지금은 내 방 하나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며칠 전이었다. 손주가 내 방 문을 열려다 지영에게 혼났다. 할머니 방 들어가지 마. 거긴 먼지 많아. 나는 옆에서 웃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입안이 텁텁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 며느리도 아들도 일하느라 정신없다. 그래서 나도 조용히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쑤셨다. 이게 정말 내가 살던 집이 맞나? 저녁이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지영이 이번에 여행 간대요. 회사에서 상 받은 기념으로요. 그래, 다녀오라 해야지. 나는 국을 떴다. 손끝에 뜨거운 기운이 전해졌다. 어머니는 괜찮으시죠? 그럼, 나 혼자도 잘 있지.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 집은 걱정 마세요. 배달 음식 시키지 마시고 냉장고 반찬 드세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국 그릇을 내려놓았다. 내가 언제부터 내 밥상 걱정도 남한테 맡겼나? 밤이 되었다. 혼자 안방에 앉아 낡은 상자를 열었다. 안엔 남편의 유품, 오래된 통장, 손때 묻은 도장.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나 이제 좀 살아보려 해. 그냥 정순이로. 다음 날 아침,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에 집 리모델링 좀 할까 해서요. 손주 공부방 만들려고요.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댔다. 창밖으로 참새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방은요, 거실 옆 다용도실로 옮기면 어때요? 숨이 멎었다. 입술이 말랐다. 그래. 네가 편하면 그렇게 해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부서졌다. 이웃집 김 씨를 만났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가 내 방을 옮기겠대. 김 씨가 눈을 깜빡였다. 아이고, 정순 씨. 요즘은 다 그런가 봐. 그래도 그 며느리 착하잖아. 착하지. 정말 착해. 목구멍에 뭔가 걸렸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은 받는 걸까? 물건처럼 있는 걸까?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닥을 굴러갔다. 밤,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 자리는 없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도, 식탁의 대화 속에도 손주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빠, 엄마, 나. 나는 거기 없었다. 며느리 가족이 여행을 준비했다. 나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다. 밥을 누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영아, 니네는 어디로 간다고 했지? 강릉이요, 어머니. 바다 보러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어머니도 나중에 같이 가요. 나는 김을 밥 위에 올렸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래. 나도 곧 바다 한번 가야겠네. 지영은 웃었다. 내 말뜻을 몰랐다. 출발하는 날 아침. 현관 앞에 섰다. 손을 흔들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손을 내렸다. 집안이 고요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다. 낡은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은행 10시, 부동산 11시, 가방 최소한만.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하지만 선명했다. 화장대를 열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번엔 상복이 아니라 새 출발복이다. 거리를 걸었다. 천천히.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이 길을 수없이 걸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가벼웠던 적은 없었다. 은행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어머니, 전 재산을 다 찾으신다고요? 은행원의 눈이 커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젠 좀 써봐야죠. 그동안 너무 안 썼거든요. 가족분들께는 말씀드리셨어요? 손가락이 도장을 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가족이요? 그 사람들한텐 늘 내가 보증인이었죠. 도장을 꺼냈다. 서류 위에 올렸다. 이번엔 나 혼자 도장 찍습니다. 꾹. 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귓가에서 울렸다. 평생 누군가의 이름 옆에 찍던 도장. 이젠 내 이름만 찍는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첫 사인이다. 은행 밖. 햇살이 눈부셨다. 통장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순아.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집 파신다고요? 어머니, 이거 아드님 명의 아니에요? 내 이름이에요.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요. 목소리가 단단했다. 이제 팔아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직원이 말했다. 요즘 시세 좋아요. 근데 가족분이 알면 그분들은 내가 숨 쉬는 것도 다 알아요. 계약서를 펼쳤다. 도장을 꺼냈다. 이건 몰라도 돼요. 꾹.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미소는 단단했다. 이제 나한테서 집은 족쇄가 아니라 자유다. 택시를 탔다.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니? 창밖을 봤다. 건물들이 지나갔다. 바다요. 아무도 나 모르는 대로요. 며느리가 모르는 사이 나는 내 인생을 새로 샀다. 차가 출발했다. 바람이 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다.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어머니, 이 마을은 조용해요.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요. 그래서 온 거예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란색이 눈에 들어왔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다. 시끄러운 데는 이제 지쳤거든요. 청우리 바닷가 근처 원룸.
방은 낡았다. 하지만 햇살이 따뜻했다. 작은 창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짐을 풀었다. 옷 몇 벌, 낡은 수첩, 통장 하나. 이제 이게 내 전 재산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다. 가슴이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었다. 모래가 발에 밟혔다. 벤치에 앉았다. 파도를 봤다. 밀려왔다 밀려갔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놀러 오셨어요? 뒤를 돌아봤다. 동네 아주머니 둘이 서 있었다. 아니에요. 이제 여기 살아요. 김정순이라고 해요.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을은 사람 정은 남아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저 아래 할머니 집 비어 있었는데 거기 들어오셨죠? 아주머니 하나가 말했다. 전에 살던 분이 갑자기 이사 가서 이상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그분이 밤마다 편지 같은 걸 썼대요. 누구한테 보내는지도 모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편지. 평생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다. 항상 누가 시키는 말만 했다. 저녁.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붉었다. 여기 처음 오셨죠?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다. 예. 이제 여기 살아요. 김정순이에요. 이 마을은 조용하지만 할아버지가 바다를 봤다. 사람들 마음은 다들 시끄럽죠. 나는 웃었다. 그건 어디나 똑같네요. 박노인이라고 했다. 75 전직 교사.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노트를 쓴다고 했다. 묘했다. 그 노인이 나보다 나이 많지만 마음은 젊어 보였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쓰려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다. 마을 슈퍼에 갔다. 라면, 계란, 김치를 샀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전에 살던 박선희 할머니 아시죠? 손이 멈췄다. 그분이 남긴 편지가 아직 안 찾아갔다네요. 편지요? 네. 마을 우체통에 그대로 있어요.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어서요. 우체통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낡은 봉투 하나. 김정수님께. 숨이 멎었다. 내 이름. 이 마을에 오기도 전에. 봉투를 만졌다. 종이가 부스럭거렸다. 열지 못했다. 그냥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였다. 김정수님께.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집에 살았었다. 다음 날, 박노인을 다시 만났다. 저 전에 이 집에 살던 할머니 아세요? 박선희 씨요? 알죠.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글쓰기 모임도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떠나서 다들 놀랐죠. 혹시 그분이 편지를 남겼나요? 글쎄요. 뭘 쓰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은 없어요. 그날 밤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조심히 열었다. 노란 종이 한 장. 당신도 결국 이곳에 오겠지요. 그때는 늦기 전에 당신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이 맺혔다. 누구세요? 나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에게 물었다. 혹시 박선희 씨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나요? 당신 이름으로 살아보라 같은 말이요. 박노인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예. 그분이 늘 그러셨죠. 사람은 늙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오래전 내 속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서울.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거실이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 머그잔만 놓여 있었다. 방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뭐야? 옷도 가방도 없었다.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어디 갔어? 몰라, 여행 간 사이에 짐 다 빼고 나갔어. 지영이 서랍을 열었다. 도장도 없어?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테이블 위에서 서류를 발견했다. 집 매매 계약서? 민수가 서류를 뺏어봤다. 진짜네. 그리고 팔린 날짜가 우리가 여행 간 날이야. 지영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이 집, 이제 우리 거 아니야?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이러세요? 지영이 울먹였다. 경찰서, 가출 신고하시겠어요? 어머니가 집을 팔고 사라지셨어요. 경찰이 서류를 봤다. 눈빛이 심각해졌다. 한편 바닷가 마을. 나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웃음소리가 났다. 손에 고춧가루가 묻었다. 지금 처음으로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는 곳에 있다. 마을 방송 스피커. 서울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정순 씨로. 손이 멈췄다. 박노인이 나를 봤다. 그거 혹시? 작게 웃었다. 세상은 나를 잊을 줄 모르는구먼. 은행. 지영이 창구에 섰다. 예, 김정순 님이 오셔서 전액 인출하셨어요. 현금으로요. 현금이요? 그 많은 돈을요? 그냥 이제 제 인생 좀 써보려 한다고 하시던데요. 손이 떨렸다. 민수와 경찰이 통화했다. 부산 방향으로 가신 게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 행적은 아직. 어머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바닷가. 박노인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 온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파도가 밀려왔다. 그 사람들은 나를 찾겠지만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떠나려면 이유가 있죠. 박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남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서울. 지영이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어머니가 평생 가족 걱정만 하시던 분인데 혹시 너무 억눌린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대.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와 지영. 당신이 너무 간섭했잖아. 엄마한테 방 옮기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같이 살자고 했던 건 나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혔다. 마을 도서관. 박노인과 책을 봤다. 사람이 늙으면 후회만 남는다 했는데 이젠 알겠어요. 창밖을 봤다. 후회는 떠나야만 보이는 거였네요. 떠난다고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진짜 문제는 돌아올 용기가 있느냐죠. 가슴이 아팠다. 민수가 왔다. 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다. 민수가 내렸다. 빨래를 널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세상은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나는 빨래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그냥 내 인생을 한번 사보려 했어. 목소리가 작았다. 늦게라도 내 이름으로. 그게 가족 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잖아. 목소리가 터졌다. 내 밥도 내 옷도 다 너희 것부터 챙겼잖아. 손이 떨렸다. 이젠 나 좀 살면 안 되냐? 그럼 한마디라도 하고 가지. 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목소리를 낮췄다. 도망친 게 아니야.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건 내가 나한테 돌아온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서 있었다. 민수가 떠났다. 차 소리가 멀어졌다. 벤치에 앉았다. 박노인이 다가왔다. 아드님, 어제 가셨죠? 예.
바다를 봤다.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내가 너무 모질었나 싶더군요. 사람이 자기를 찾으려면 한 번쯤 모질어야 합니다. 박노인이 옆에 앉았다. 그게 위로인지 꾸중인지 모르겠네요. 며칠 뒤 지영이 왔다. 빨래를 널고 있었다. 지영이 걸어왔다.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왔구나.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작은 방. 마주 앉았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한텐 말도 없이.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 창밖을 봤다. 내가 산 집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내 방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내 목소리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목구멍이 막혔다. 내 말은 늘 그래요로 끝났잖아. 그래야 싸움이 안 나니까.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젠 내 목소리가 낯설더라. 박노인이 들어왔다. 차를 내왔다. 이분은 박선희 씨랑 같이 글을 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전에 이 집에 살던 분?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분이 남긴 편지를 어머님이 받으셨죠. 그건 사실 그분이 어머님을 알고 쓴 편지입니다. 숨이 멎었다. 박선희 씨는 어머님 남편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젊을 때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정수는 자기 이름으로 살지도 못하고 늙어가고 있다.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박선희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을에 어머님 이름으로 편지를 남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게 그분이 남편분에게 받은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정순이가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구나. 이 편지는 그분이 어머님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봉투를 꼭 쥐었다. 바닷가. 지영과 나란히 걸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나는 너희가 싫어서 간 게 아니야. 파도가 밀려왔다. 그냥 내 이름이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날이 하루쯤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미안해요. 그걸 몰랐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을이 졌다. 나란히 앉았다. 그날 나는 용서를 바란 게 아니었다. 그저 이해받고 싶었다. 이 세상에 나도 정순이라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걸. 어머니, 이제 같이 가요. 다시 집으로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선택한 집이 있어. 바다를 봤다. 그 집은 내 마음이지. 지영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가끔은 오세요. 며느리가 아니라 정순 씨로요. 웃었다. 그래, 그건 약속하지. 붉은 노을이 바다에 번졌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은 도망이 아니라 귀향이었다. 남이 지어준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이었다. 파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손바느질을 했다.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웃었다. 정순 씨 손끝이 야무지네. 이제야 내 손으로 내 옷을 만드는 기분이에요. 웃음소리가 퍼졌다. 지영이 다시 왔다. 김밥을 싸왔다. 오늘은 같이 먹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민수가 그랬어요. 엄마가 달라졌다고요. 목소리가 편해졌다고. 그래. 이젠 나를 속이지 않으니까.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예전엔 늘 괜찮다 하면서 속으론 울었거든. 지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요, 어머니 통장.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손이 멈췄다. 그 돈은 어머니의 인생이니까. 우린 어머니 덕분에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 돈보다 더 귀한 걸 받았네. 내 마음. 밤. 작은 방에서 편지를 썼다. 민수야, 지영아. 나는 너희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 그 전부 속에 나도 조금은 끼어 있단다. 너희가 알던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로 살아난 거야. 펜을 내려놓았다. 마을회관. 글쓰기 모임을 열었다. 글을 써보세요. 우리 이름으로요. 할머니들이 웃었다. 이 나이에 뭘 쓰겠어. 그래서요. 이 나이니까 쓸 게 더 많잖아요. 웃음이 퍼졌다. 서울. 민수가 엽서를 봤다. 민수야, 오늘은 바다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 그 소리가 참 따뜻하더구나. 눈가가 젖었다. 바다. 혼자 모래 위에 이름을 썼다. 정순. 바람이 불었다. 글씨가 조금 흩날렸다. 하지만 끝까지 남았다. 내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지영이 주말마다 왔다. 함께 조개를 주었다. 커피를 마셨다. 어머니, 이제 서울에 다시 오실 생각은 없어요? 고개를 저었다. 이젠 서울 가면 내 이름이 사라질 것 같아서. 바다를 봤다. 여긴 아직 내 이름이 살아있거든. 며느리가 모르는 사이 나는 내 인생을 새로 샀다. 돈으로 산 것도 물건으로 산 것도 아니다. 그건 시간이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 이제 나는 알았다. 늦게라도 괜찮다고. 사람은 언제든 자기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천천히 바다를 향해 걸었다. 붉은 노을이 번졌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길고 부드럽게. 끝. 살다 보면 누구나 잊는다. 자기 이름을,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묻는다. 너는 지금 너로 살고 있느냐? 그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봄날이다. 정순의 여정은 도망에서 귀향으로, 그리고 시어머니에서 정순 씨로 완성되었다.